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52세 된 여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요 사주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은 그런 사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분 사주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사주를 보면은 그 용신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상신을 잡고, 그 다음에 기신을 우리가 잡고 이렇게 풀면은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사주도 그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토생금 해가지고 그 월지가 상관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경신이 이제 지장간이고, 여기서 투출된 기운이 뭐냐, 그래서 유금 대신 이제 신금이 투출된 거죠. 그래서 유금이 투출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상관에 상관이 투출돼 있다. 이것은 누가 뭐래도 상관격이다. 상관이라는 것이 내가 아이디어 제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상관, 눈치도 빠르고 상황의 대처 능력도 상당히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상관을 쓰는 사람들은 좀 빠릿빠릿합니다. 그래서 식신은 꾸준하고 성실한 면이 있는 반면, 상관은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능력이 좋다. 그래서 이 상관은 또 일간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상관이나 식신을 쓰는 사람들은 일간이 좀 뿌리가 있어서 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설기를 시켜줘도 크게 내가 어떤 피해를 안 보는. 그래서 식상을 쓰고 재관을 쓰는 사주가 일간이 약하면은 귀함이 크질 못합니다. 그런데 일간이 왕한 경우에는 식상이 좋은 역할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수기라고 그러죠. 어떤 빼어날 숫자. 그래서 상관이 수기의 어떤 영향도 있는 그런 십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관격에 이렇게 재를 보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상관 생재. 그러면은 내가 내 아이디어나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재물을 버는 사주,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 일을 하는 사주. 재라는 것은 꼭 재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관격에 이렇게 화의 기운, 정인이 있어서 화극금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그러면은 이게 이제 상관이 일을 받다, 상관 패인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제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쓰는 사람, 내 제주 아이디어를 가지고 글을 잘 쓰는 사람, 이렇게 상관이 패인하는 경우도 상당히 좋다. 상관이 어떤 흉신인데 그것을 인으로 우리가 그것을 제어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 그런데 이렇게 상관이 재를 보는 거하고 상관이 패인하는 경우, 여기서도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다. 일간이 왕할 때, 일간의 어떤 뿌리가 강하고 일간이 왕할 때는 상관 생재하는 게 훨씬 좋죠. 상관 생재나 상관 제살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인을 써가지고 설기하는 힘을 좀 약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없는데 그것을 다 소진시켜버리면 나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강하니 신약하니 그걸 가지고 신강하면은 재관이 용신이고 신약하면은 인비가 용신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용신은 월지하고 월지에서 투출된 기운으로 잡되 일간의 왕세를 따져서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강 신약으로 보는 억부용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관용신이라든지 조우용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용신은 팔자용신 전구월령, 월지와 월지에서 투출된 기운을 내가 쓰는 어떤 주무기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도와주는 이렇게 상신이 있느냐, 여기 제가 상신인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만 있으면은 내가 이것저것 일은 벌리지만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상관이 생재하니까 내가 뭘 하면은 뭔가 결과물을 낼 수가 있고, 재라는 건 결과물도 되죠. 결과물도 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상신이 닫히면은 패가 큰 거죠. 그래서 사주에서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용신이고요. 용신보다 더 중요한 게 상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신이 다치는 것보다 상신이 다치는 게 그 상실감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사주를 볼 때는 용신과 상신을 찾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병이 되주는 게 뭐 있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이 뿌리가 되주는 무진일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강한 뿌리가 있고 여기 그 사화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그 화생토하는 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화와 유금과 축이 있어서 사입축 금의 구글자입니다. 이 사주는 상관의 지지는 상관의 구글자고 천간에 상관이 투출돼 상관이 상당히 강한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비견도 토생금에서 상관을 생해주죠.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상관의 어떤 힘이 가득 찬, 그래서 그 기운이 위로 투출돼서 그것을 재로 이렇게 설기시켜주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주는 목의 기운이 없죠. 그러면 관의 어떤 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위주로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관은 지켜야 될 도리 법칙인데 그런 쪽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내가 뭐 참아야 될 때 참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슨 일을 하고 또 변덕도 심할 겁니다. 이렇게 상관이 강하면은 오늘 이 마음 들었다가 내일 또 저 마음 들 수 있는 그런 사주도 된다. 그러면 여자 사주에 상관이 이렇게 강하고 그 다음에 관이 없다, 무관사주다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게 이분은 남자운, 남편운이 약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하고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이별, 이혼 또는 사별수가 있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특히나 여기 진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여기 일지에 수를 가지고 있어서 진술충한다 그러면 거의 100% 이혼, 이별, 사별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나하고 궁합이 잘 맞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그나마 좀 해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사주만 봐도 남편은 좀 없겠구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목의 기운이 없으면은 또 목은 내가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간이나 피부, 신경계통이 약해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 해자축 수기운으로 흐르는 건 좋죠. 상관격에 재가 상신으로 흐르니까 좋고 목기운으로 흐르면은 이 상관격의 그 관방은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상관이 목을 쳐버리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주니까 이거는 별로 좋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문제는 이제 43대운 병인대운 중에 그 무술년 2018년 무술년이 될 때 이분이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진술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상관이 살을 금극목을 하게 되죠. 금국의 그 살도 남편이 되는 거죠. 관살은 남자 남편이 되는 그런 모양새니까 배우자궁이 충을 하고 지지의 상관의 어떤 금의 기운이 그 목을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 병신합이 되는데 이 병신합은 수 기운이 있을 때는 병신합이 되질 않습니다. 수국화해가지고 이것이 브로킹을 대주죠. 그런데 이렇게 무술년이 되면은 무계합이 되고요. 병신합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과연 이 상신이 잡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강한 금의 기운이 금생수 해가지고 이걸 설기시켜 주는데 무계합이 돼버리니까 이 강한 금 기운을 설기를 못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때 또 그 본인한테 그 암도 생깁니다. 우리가 금의 기운이 강할 경우에는 금은 이제 바이암자를
뭐 쓸 수도 있겠지만 그 암, 덩어리 이런 쪽하고도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때 그 난소암에 걸려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수기운이 이렇게 이 금의 기운으로 해서 수기운이 이렇게 설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막히니까 수기운에 해당되는 게 자궁이나 이런 쪽 여자 어떤 병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죠. 신장이나 자궁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기운이 잡혔을 때 이렇게 어떤 병까지 얻게 되고요. 그래서 병은 뭐 어느 정도 치료를 했는데 이때 남자하고 사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이 병인년에 이제 갑진년이 됩니다. 갑진년이 되면은 나한테는 이제 살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 해서 살이 또 들어와 가지고 또 조금 안 좋은 상태로 조금 발생이 돼 가지고 건강이 어떨 것 같으냐. 물론 이렇게 살이 들어오더라도 인이 있어서 또 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좀 될 겁니다. 문제는 이 정묘대운에 올라가면서 무신년이 다시 오죠. 이때가 2028년인데 이렇게 되면은 지지로서는 이 정관이 들어오는데 이 금기운이 이제 정관을 치면서요. 그 다음에 또 무게합이 되는 거죠. 무게합이 되면서 또 수기운이 이렇게 막힐 때 그때가 오히려 더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이 상신이 안 잡힐 때는 정상적으로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이 상관의 어떤 국을 짠 사주가 이렇게 관방으로 흐를 때는 남편 쪽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특히나 청간에 이렇게 강한 금기운을 설기시켜주는 수기운이 무토나 이런 식으로 잡힐 때, 기토는 그래도 토생금 금생수로 좀 빼주는 게 있지만 무게합이 돼버리면은 이 수기운이 그냥 잡혀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무신년을 오히려 더 무술년에 이제 오히려 2028년 무신년을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신뿐만 아니라 상신이 이렇게 다쳤을 때 더 피해가 크게 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항상 우리가 용신, 상신, 기신 이러한 어떤 상관관계를 살펴야 사주를 제대로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